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전국의 모든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아들연구소의 최민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양쪽에 있고 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과자가 없고 애는 2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딸은 엄마한테 하나를 주고 아들은 엄마를 약 올렸습니다. 그 영상 보셨나요?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이게 아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여러 밈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아들 키우는 게 진짜 그렇게 딸보다 많이 힘든가요? 제가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좀 할 일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선생님들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한 2,300여 명 정도를 이제 대량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선 선생님들이 남자아이들 다루는 게 어려운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무려 90.3%가 남자아이들을 다루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거든요. 와, 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물어봤습니다. 뭐가 어려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준비물을 안 갖고 온다. 눈치가 없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마 그러면 바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고 안 하는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아들이 공감 능력에 대한 걸 가장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남자애들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눈치가 좀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라고 좀 설명드리자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눈치를 보는 걸 멋지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애들 세계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좀 소란스럽게 하거나 수업의 흐름을 끊어서 웃기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수업하다가 어떤 애가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웃겨요.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은 저 친구랑은 놀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따봉을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는군요. 네, 실제로 남자애들은 교실 내에서 이렇게 웃기는 행동이 본인의 지위를 올리거나 서열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여자애들은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웃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웃기는 아이들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 때문에 어머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훈육할 때 그 순간에도 웃기려고 하는 남자.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아 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맞아.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네. 엄마 말 따라하고 이럴 때 어머님들이 되게 이거 진짜 정신 나갔나? 저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남자애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능력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한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 때 웃을 수 있으면 인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네. 인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네요. 멘탈이 좋다. 네, 이제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제 아버님들도 이제 어머님 되게 표정 안 좋은데 와서 삐졌어? 막 이러면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뭔가 엄마 아빠의 말에 집중하게 하려면 혹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 야 선생님 말 집중해서 잘 들어라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일단 어머님이 집에서 잘 가르쳐갖고 학교에 가서 말 잘 듣게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고요. 아 그건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 그래요? 자꾸 화가 나세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학교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사태 파악이 1번입니다. 내가 이 아이랑 대화가 돼야 돼요. 어머님들은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친구랑은 괜찮았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럴 때 몰라? 아니면 재밌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이제 어머니 되게 힘드시거든요. 제가 어머님들께 좀 아들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남자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엄마의 대화의 시그널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나중에도 똑같잖아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아 이게 되게 와닿으시죠? 완전 똑같네요. 완전 똑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자애들은 엄마의 어딜 봐야 되나? 인중을 봐야 되나? 미간을 봐야 되냐? 이게 언제 끝나나 이제 오징어가 되기 쉬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크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 좋습니다. 시켜야 될 일이 있을 때 눈을 보셔야 됩니다. 민준아 이쪽으로 와. 엄마 봐. 이거 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듣고 싶다라면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을 대할 때는 마주보고 대화법보다는 나란히 대화법을 추천드리거든요. 눈을 보고 민준아 엄마 봐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 말고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시라는 말씀드려요.
그게 뭐든 간에 남자들은 모일 때 있잖아요.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런치 모임을 갖는다. 근데 어머님들은 브런치 모임을 가지면 1번이 뭐예요? 브런치 먹어서 모이시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려고 모이는데 2번 브런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들이 만약에 브런치 모임을 갖는다. 이렇게 서로의 눈을 보고 막 브런치 먹고 대화를 나눈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런 자리 오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은데요. 좀 어렵잖아요. 네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대화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서 모였다가 대화를 하거나 항상 뭘 할 게 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놓치지 마시라. 아들이 레고를 좋아해요? 그럼 레고 같이 만드시는 거. 간섭하지 말고 레고 만들면서. 근데 그때 짝꿍이랑은 어땠어? 그러면 툭툭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들이 좀 커서 엄마랑 대화가 서먹해지기 전에 그들의 관심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의외로 대화가 되게 잘 풀릴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남편 사용 설명서 같아요. 아들한테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 그럼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 남자들에게 무조건 통하는 화법? 아니면 조금 더 잘 통하는 화법?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뭘 얘기했는데 이제 아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민준아 이것 좀 해봐. 그럼 싫어. 혹은 아니면 아들이 뭘 요구했는데 엄마가 거절만 해도 막 너무 화를 내거나 관계가 이미 조금 안 좋아지는 지점에 있을 때 제가 어머님들께 어떤 화법을 좀 권고드리냐면 무조건 맞아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지금 이거 게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 지금까지 놀고 또 게임을 이 말이 나오면 꽝 부딪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영상 보시고 한번 그냥 미처 해본 적이니까 맞아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입니다. 맞아 최민준 지금 게임 해야 되지. 엄마도 네가 게임하고 싶은 거 아니 모르니 게임해도 돼. 그런데 우리 집 규칙 뭐야? 숙제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께 제가 뭘 많이 말씀드리냐면 거절해야 되는 거 거절해도 된다.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들한테 예쁘게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머님들이 되게 이제 예쁜 육아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들 게임 멈추게 할 때도 많이 쓰는 화법 중에 하나가 민준이 자꾸 그렇게 게임하면 엄마 너무 힘들어 민준아. 진짜 너무 아프다. 엄마 이러다 병원 가. 너 엄마 죽으면 너 좋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호소가 좀 안 먹혀요. 이런 호소를 들을 때 많은 남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게임하는 거랑 엄마가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님들이 이제 DM도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이제 DM이 올 때 선생님 왜 우리 아들은 머리 감으라고 하면 진짜 머리만 감고 왜 세수를 안 하나 이걸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머리 감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는 그 말씀 좀 드리죠. 중이어를 하지 마시라. 이게 이제 여성 소셜에서는 이런 게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니 좀 덥지 않아? 그럼 좀 덥지? 창문 열까? 이게 되는 게 여성 소셜의 기본이. 근데 이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는 민준아 일어나서 창문 열어. 이게 훨씬 나아요. 아니 되게 어이없는데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애둘러서 아이의 존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쁘게 말하려고 해서 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7세 이하의 아이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계속 물어보세요. 민준아 집에 갈까? 막 물어보세요. 그럼 애가 아니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가야 돼. 그럼 막 설득해요. 막 민준이 보려고 할아버지가 멀리서 오셨대. 막 민준아 할아버지 너 좋아하잖아. 막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근데 이 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해져 있는 걸 물어본 거거든요. 어차피 갈 거면서. 예,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볼 때는 존중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어른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고 계속 나는 존중하는 엄마가 될 거야 라는 이 존중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존중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면 그러면 이제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갈등들이 꽤 있습니다. 규칙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죠. 그게 편하죠.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딱 그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갑자기 그런 거였어? 오늘부터 지시한다? 이렇게 들어가실까봐 지시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반드시 예고하시고 하셔야 돼요. 즉흥적인 통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막 설거지를 하다가 너 아직도 핸드폰에 엄마가 양치하라고 몇 번 말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제도 저 말한 것 같아. 설거지 했는데 아직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 화 나잖아요. 화 날 수 있죠. 네. 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막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거슬리면 훈육하시거든요. 딱 보다가 이게 뭐야? 이건 또 뭐야? 요런 훈육은 나중에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앞뒤가 안 맞기가 쉬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드라마 볼 때는 거슬리는 게 좀 적어. 그렇지. 네, 집중을 내가 뭐 딴데 하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있을 땐 얘가 좀 게임해도 괜찮고 조금 어질러도 좀 용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드라마 끝나고 이제 보면 갑자기 이제 막 분노가 밀려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도 좀 아까까지 드라마 봐놓고 이런 평가당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진짜 최민주 소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딱히 엄마와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모든 관계에서의 대화에 다 적용이 된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직장 리더십 교육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팀원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려면 적어도 77번 얘기하라라는 어떤 리더십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성인도 77번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더 많이 얘기해야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원래 사람은 사람 말 안 듣는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애건 되거든요. 어른이건 아들이건 엄마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가장 큰 의문 한 가지 꼽으라 그러면 왜 한 번 말해서 안 되지 쟤는? 왜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꼭 알려드려요. 그것 정상이다. 때문에 화나시는 거다. 원래 사람이 한 번 말하면 안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엄마들의 고민을 보면 유독 우리 아들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집중도 안 하고 공부하라고 앉혀놓으면 한 5분 하다가 돌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유독 아들만 그러죠? 왜 아들들이 더 많이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런 숫자가 많느냐 이제 이런 통계를 사실 때는 이제 저희는 ADHD의 아이들의 통계를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 숫자가 여자애들에 비해서 남자애들이 이제 한 4배 이상 많습니다. 아예 비율이 그렇군요. 비율이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이러는가에 대한 이야기 혹은 공격적인 놀이를 유독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성향을 설명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비유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님들이 가끔씩 고속도로 갓길에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곳에서 쑥을 캐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 왜 여기서 이런 거 캐세요? 위험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그분들에겐 재미일 수 있잖아요. 수렵 채집 본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하다. 남자애들이 공격적인 놀이에 끌리고 과격하고 그들이 갖고 태어난 본능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는 이걸 약간 성교육처럼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성교육은 야 무조건 안 돼! 어린애가 무슨 그런데 눈을 뜨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피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공격적인 놀이를 너무 많이 즐기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너무 넘치거나 이런 것들도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한없이 헤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이것을 타고났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인정해보면 실마리와 길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냅다 교정하는 겁니다. 너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산만하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꽂히게 됩니다. 저거 하나를 고쳐야 되겠다? 네. 아이가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거에 계속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하루 중에 얘한테 했던 얘기의 80% 90%가 지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눈빛이 좀 달라지고 왜 엄마는 뭐라고만 하고 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 그건 봐주지도 않고 이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산만 아이를 만난다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민준아 너 에너지 넘치는 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그거 몰랐지? 남들은 있잖아 다 농사꾼 유전자라서 저기 앉아서 읽고 쓰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거야. 우리는 약간 사냥꾼 유전자야. 뛰고 달리고 사냥하고 이런 게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일 수 있어. 근데 너 호랑이 봐봐. 호랑이가 언제나 맨날 갖고 막 이러고 다녀? 안 그러지? 호랑이도 사냥을 할 때는 잠시 조용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제 영업 비밀인데요. 제가 교정하는 모습만 유튜브에 많이 나가는데 제가 아이들 10분 교정하려고 하면 50분은 알아줍니다.
얘가 잘하는 게 뭔지, 얘는 뭐가 괜찮은 애인지를 그거를 시간에 애써 내어서 50분을 알아줘야 한 번 교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정하는 방법 배우기 전에 이 시야 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야 교정. 잘하는 네. 것도 좀 봐라. 내가 저 아이의 무엇을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의 가장 큰 차이 막 이런 거 어머니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 하나 꼽으라면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조금 더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좀 더 크다라면 남자애들은 확실히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를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잊으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어머님들이 선생님 뭐 여자는 인정 안 받고 싶은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빈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어머님이 느끼는 그 인정 욕구의 한 4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정하고 싶으면 냅다 교정하지 말고 좀 아이 가슴을 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존감의 레벨이 있어요. 어머님들도 지적받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정 어머님이 지적을 해요. 뭐 너는 살림을 왜 이렇게 하니? 뭐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나요 어쩌고. 이게 어머님들도 자존감이 조금 차 있을 때는 그 얘기를 받아도 넉살이 나와요. 아유 알았어 엄마 뭐 용돈 줘. 왜 그래 오늘은. 이게 돼요. 근데 내가 자존감을 바닥에 치는 날이 있잖아요. 이럴 때 엄마가 똑같은 톤으로 하잖아요. 한 번씩 막 치밀어 오르거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살피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제 보면은 자존감의 레벨이 바닥에 칠 때는 가르치면 안 돼요. 요걸 좀 채워놓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할 때 하나씩 넣어주셔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유재석 씨의 아들 훈육법이라는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 짧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그럼 좋은 거네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10명 중에 8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하지 말랬자! 이거를 소리 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님들의 이제 대체적으로 이 시대의 훈육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끝까지 예쁘게 말하다 폭발하는 훈육.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제 우리가 화내고 싶지 않다라면 반드시 명료하고 정리감 있는 목소리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민준 아니야. 민준이 엄마 봐.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화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이 목소리를 안 내고 싶어 하세요. 예쁘게 말하고 싶거든요. 우아하게 막. 엄마 너무 화나요. 민준아 이제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요거 하다가 짜면짠. 이 고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벗어나고 싶다라면 민준아 하지 마. 아니야. 엄마 보세요. 요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민준아 엄마가 그거 밟지 말라고 했어. 이제 이러면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엄마를 보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화나는 거야. 이런 거 당하면 이걸 못 참아요 다들. 왜냐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못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들었지. 네,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격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 가지 전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얘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나만의 조치만 있으면 그렇게 휘말리지가 않아요. 제가 저렇게 엄마 눈을 보면서 한 번 더 이걸 밟는데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고요. 그럼 화밖에 못 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민준아,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하고 안 되면 번쩍 안고 작은 방 갔다 올 거야. 얘기하시고 숫자 세고 번쩍 안고 작은 방 가시면 돼요. 연행이네요. 네, 연행하면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행동 육아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그걸 해도 화가 덜 날 것이다. 그럼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조치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 나 혼자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네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게 좋습니까? 반드시 예고해야 돼요. 말해주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육을 잘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말로요? 예, 막 민원을 넣는다고 해갖고 민원인님 저 이러면 진짜 화나요?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많이 속상하시죠.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법에 나와 있고 한 번 더 철거 안 되면 저 2주 뒤엔 철거팀 나갑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이고 경고장 3장 받으셨어요. 저희 이제 진짜 다음 주에 나와요 아버님 하고 이제 철거에 들어가잖아요. 이 단계랑 되게 유사합니다. 훈육을 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들은 대체적으로 표정으로 단호함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표정이 아니고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또 엄마 말 또 못 지켰어. 근데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정과 말투는 오히려 다정하더라도 행동이 정확하면 그걸로 교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쓱쓱 밀고 한 번 더 밟고 걔는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뭐 우습게 보는 겁니까? 만만하게 보는 겁니까? 뭔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행동 범위 측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행동 범위 측정.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엄마 말 들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나는 어디까지 자유야? 내가 한 번 더 하면 나 어떻게 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막 이걸 보면서 애들이 왜 저럴까 막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구나. 한 번 더 하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한 번 더 해봐.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이거는 복수죠. 공무원 행동 양식에 한번 비춰보면 돼요. 민원인님이 예를 들어서 저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한번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안 되죠.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제한했나 그러면 절차에 맞게가 중요해요. 정중하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들이 했던 실수도 많이 생각날 것 같고요. 반성도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꼭 가르쳐야 될 거는 뭐가 있나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너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따라야 되는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보면은 남자애들은 이제 논리에 좀 더 강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걸 하면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의 동기를 이끌기 위해서 보상을 많이 쓰시고 민준아 너 이거 하면 네가 좋아하는 게임 한번 시켜줄게.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민준아 이것 좀 해. 그러면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응당 배워야 될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일종의 거래와 협상으로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너가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른들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다음 단계에 벽돌을 쌓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유가 필요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다. 이걸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요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딱 봤을 때 엄마가 단호하고 어른들이 그 말에 다 동의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도 적응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꼭 이해해야 되는 아이들의 중요한 특성은 아이들은 적응의 천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가 돌았을 때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참아요 이런 얘기 많이들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눈치가 있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는구나 하면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금방 적응하거든요. 더 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어렸을 때는 반드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때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제한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정확한 선을 긋고 그 부분에서는 물러남 없이 가르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춘기 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 혹은 자기들만의 놀이, 엄마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예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게임해요. 게임을 좀 줄인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임 제한은 그리고 통제는 나이별로 다르다가 첫 번째 아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들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의 적정 게임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저는 뭐라고 좀 답변 드리냐면 우리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5명의 평균 게임 시간이 그 아이의 적정 시간이다라고 표현해 드려요. 왜냐면 그 아이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얼마 하고 있고 나만 못 하고 있고 다 같이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못하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게임을 통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게임 통제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나의 역량 평가가 먼저입니다. 뭐 아이가 로블록스를 한다. 로블록스는 되게 흔한 게임이잖아요. 어머니 무슨 게임 하나요 아들이요? 우리 아들도 로블록스 하고 옆집 애들 로블록스 하는데 로블록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요즘 애들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절대 나쁜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열어보면 있잖아요. 게임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엄청난 게임의 집합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 로블록스를 열어서 무슨 게임을 하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 아이는 인터넷 해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현질을 하는지 채팅을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 역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는 제가 항상 그 이야기 드리거든요. 아들이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아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면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이 게임을 그냥 못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민준아, 이거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나쁜 거 아니다. 근데 봐봐, 이런 게임 같은 건 괜찮은데 뭐 이 게임은 안 되고 이 게임은 너무 현질이 많은 것 같아. 이 게임은 조금 네 나이에는 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가이드를 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알아야 된다. 예. 근데 그걸 모른 채로 귀여운 애들 뭐 레고 나오는 거야? 뭐 건전해 보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해요. 엄마는 이 세계에 대해서 1도 아는 게 없구나. 이제 그러면 권위가 없죠. 다른 영역은 몰라도 게임의 영역에서만큼은 속이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게임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만큼의 게임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사랑하는 것도 함께 사랑하셔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부모도 남자건 여자건 한쪽 성이기 때문에 이성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딸 키우는 아빠로서 딸에 대한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고요. 아들 키우는 엄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딸 아빠 혹은 아들 엄마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가끔씩 딸들이 아빠한테 가서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아빠, 나 요즘에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고 나 요즘에 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막 이럴 때 이제 아버님들은 놀래서 왜? 애들이 너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저께까지 민지랑 내가 되게 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단 말이야. 이제 아버님들은 그러면 아휴 못 봤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네. 근데 그거 사실 아버님이 그 상황을 잘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여자애들의 세계는 그렇게 되게 예민한 소리 없는 갈등들이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들의 세계는 좀 어떠냐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걸 놓치시는데 아들이 와갖고 엄마 나 오늘 있잖아 애들이 내 등에 3명이 올라탔어 막 그러면 어머님들은 걔들이 왜 네 뒤에 너 봐봐 막 옷 까보고 너 괜찮아? 근데 이제 아들의 포인트는 자랑한 건데 나 3명 업은 사람 막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아이들을 다루는 남자 선생님들께는 불안한 요소를 해결해 줘야 집중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성 선생님이나 어머님들께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인정받고 싶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면 대체적으로 좀 핏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좀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 뭘 내가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봐요.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건 저 뭐예요? 아빠 태양은 왜 낮에 뜨고 달은 왜 밤에 떠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아버님들한테 아마 제가 비난만 한다라면 진짜 답답하실 거고요. 왜냐면은 다 힘들어요, 진짜. 그분들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너무 고생하다 와가지고 잠깐 쉬는데 그걸 이제 침해당하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힘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뭐냐면 그런 아버님들에게 꼭 가져야 될 마이 습관은 기다려입니다. 민준아, 아빠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끝나고 제대로 들어줄 거야. 기다려. 기다려만 해도 있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봐. 나중에 해줄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 기다려 하고 조금 있다가 반드시 그 얘기 시간 내서 막 1시간, 2시간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3분. 일로 와봐. 아빠 이거 끝났어. 이쪽으로 와봐.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하고 눈 보고 오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 야, 너 거기까지 알아? 태양계도 알아? 야, 아버님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끝이 안 나요. 아빠 그러면 있잖아 나랑 이번에 뭐 할래? 아빠 나 이거 놀이기구 한번 태워줘. 그러면은 그 이제 아버님들이 질려버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아버님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최대한 힘을 안 쓰고 놀아주는 방향으로 가요. 아니 민준아 도서관 놀이하자. 여긴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래. 장례식장 놀이하자. 자 아빠가 죽었대. 막 이렇게
이게 아버님들의 시간 확보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민준아, 아빠가 딱 3분 놀아줄게. 3분 임팩트 있게 놀아주고, 자, 이제 끝났다. 아빠 쉬는 시간 10분 후에 다시 놀아줄 거야. 민준이 저쪽 가서 블록 쌓기 10개 하고 와. 이거 하고 내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시간 되면 반드시 약속 지켜줘. 그게 약속을 지키는 그게 신뢰군요. 이게 신뢰 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가 안 되냐면 기다려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가 안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이 차 타고 갈 때 나오거든요. 몇 분 남았어? 언제 도착해? 민준아, 아빠가 좀 아까 얘기했지. 45분 남았다고. 한 번 더 물어보기만 해. 이렇게 될 때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이들한테 기다림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다림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전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누굴 기다린다. 핸드폰을 꺼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안 됩니다. 아빠를 기다릴 때 아빠를 맴돌아요. 언제까지? 아빠 시간 됐어? 아빠 이제 놀아줄 거야. 이게 맴돌아요. 그럼 시달리는 거예요. 3분이 아닌 거죠.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이 뭘 모르는 거냐면은, 내가 기다릴 때는 내가 그 상대방을 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전환해서 기다려야 된다. 머시멜로 테스트에서 통과한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뭔가를 기다릴 때 그걸 노려보지 않아요. 머시멜로를 노려보면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성공한 아이들의 특징은 머시멜로를 보지 않고 혼자 놀이를 창조해서 놀아서 통과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만족 지원을 가르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민준아 그냥 기다려가 아니라 저쪽 가서 블럭 쌓기 10칸 하고 와, 저기 가서 뭐 그림 그리고 와, 이거 해놓고 있어, 그럼 아빠 갈 거야 라고, 내가 이 아이가 못 기다리는 게 의외로 이런 영역이었구나, 이런 걸 세세하게 알고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임팩트 있게 아이를 대해주고 훨씬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10분만 기다려. 10분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10분이라는 시간 단위로 주기보다는 블랑 10개 만들고 와, 물고기 한 가족 다 그리고 와, 이게 더 확실한 지시어가 되겠군요. 이렇게 하고 내가 약속을 지켜주는 게 반복되면 만족 지원 훈련되죠. 아빠랑 신뢰 쌓이죠. 그 아버님이 휴식까지 보장이 가능하잖아요. 아들 아빠들이 아마 힘을 많이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아빠, 잘 놀아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는 아빠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권위를 챙기는 아빠와 친구 같은 아빠는 어떤 식으로 구별해야 되나요? 이거 두 가지가 아버님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 아이가 커가는 것에 따라서 전략을 나누지 않고 그냥 아이에게 나는 친구 같을 것인가 권위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권위 있는 아빠가 되시는 게 맞고요. 어렸을 땐 지시를 많이 해야 돼요. 정해져 있는 거 묻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커나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아이들한테 그때부터는 조금씩 더 열어줘야 돼요. 권한을 더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권한을 준다? 더 줘야 됩니다. 사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친구 같은 아빠에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게 문제예요. 어렸을 때 친구같이 하고 커서 갑자기 너 엄마한테 일로 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항상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요. 거꾸로 해야 돼요. 아니야 민준아, 아빠 봐, 이건 아니야, 배워야 돼, 이 나이에 꼭 배워야 돼 민준아,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춘기가 되면 민준아, 아빠 민준 이거 조절 잘 되잖아, 이것도 더 믿어줄 거야. 이렇게 조금씩 자 아빠가 나를 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놔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공통적 사춘기에 대한 질문하실 때는, 그럼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사춘기에 대해 통제하지 말란 얘기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춘기 애들도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통제를 할 때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제를 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의 마음이 꽤나 잘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인수인계를 봤는데 사수가 6개월째 나를 안 놔줘. 민준 씨 봐봐요, 엑셀 또 컴마 틀렸죠? 제가 이러니까 인수인계 못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소한 것부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놔줄 생각이 없네, 이 생각 들잖아요. 사춘기 아들이 부모님한테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가 완벽하게 해야지 놔주지 라는 생각으로 놓는 게 느리잖아요. 사춘기 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아빠는 나를 통제할 건데,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놔주기 위한 통제,
널 놓기 위한 나의 마지막 간섭이란다라는 느낌이 꼭 있어야 돼요. 준아, 게임해도 돼. 게임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있잖아, 이게 생각보다 아빠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서 가끔은 내 할 일도 있고 하게 될 때, 아빠도 그렇거든. 그래서 민준아, 네 나이에는 반드시 조절을 배우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 너 지금 못 배우잖아. 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나중에 민준이 이거 지금 배워야 돼. 그럼 아빠가, 너 옛날엔 젤리 같은 거 있잖아, 아빠가 다 통제했지. 근데 지금 너 젤리 마음대로 먹잖아. 마찬가지야. 게임도 이제 앞으로 너가 크면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빠 절대 신경 안 써. 그때는 너랑 더 친구처럼 더 재밌게 지낼 거야. 근데 오늘은 있잖아, 지금 엄마 말이 맞아. 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듣고 싶네요. 저도 아들이라 그런지 듣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우리 엄마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춘기의 본질을 인수인계라고 생각해요. 독립을 위한 그 컨트롤십을 인수인계하는 거다. 잠시 내가 맡고 있었던 아이 인생이잖아요. 걔 인생을 내가 합법적으로 맡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춘기 이기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걔들의 말이 꽤나 정당한 거라서. 내 인생 돌려줘. 내 거잖아. 사춘기 아들은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게 많지 않아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좀 나가라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머니도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사춘기 아들이 나가라고 할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가면 돼요? 빨리 나가야 돼. 거기서 막 엄마 나가려고 했어? 너가 이렇게 못되게 말하니까 엄마 못 나가는 거야?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게 이제 미련이거든요. 어떻게든 아들이랑 좀 더 막 말 섞고 예전에 안 그랬잖아 막 이런 거거든요. 사춘기 아들은 조금 차가워질 준비를 해야 된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뭐가 어렵냐면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애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적응했다 싶으면 새로운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적응했다 싶으면 새로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사춘기가 격심하게 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좀 우리가 늦은 거예요. 얘가 컸는데 아직도 내 눈에 애기 같아서 내가 좀 그 아이에 맞지 않는 좀 더 어린 교육 방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걔를 어리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왜 나를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정이 나올 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불손하다. 아주 그냥 네 가지가 없네. 이런 걸 보시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은 좀 투박하고 거칠어서 그렇지. 나 이제 이 정도 컸는데 아직도 애기 취급하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사춘기 아들은 조금 더 친구같이 가셔도 되고, 이거 시기별로 구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어느 날 아들이 이 영상 링크를 엄마한테 보낸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엄마 지금 좀 늦게 놔주고 있네. 그렇게 말하면 타이밍 좀 늦네 우리 엄마. 참 그것도 엄마들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데 듣고 보니 저도 아들이라 그런지 아들 쪽으로 좀 더 공감이 가네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가고 걔들 마음이. 참 근데 강연 갔는데 거기서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학교 아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지 게임을 안 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면 어머니는 제가 뭔가 기가 막힌 말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 말을 딱 하면 아들이 게임 딱 안 하고 바로 공부하길 바라시는 거죠.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러면서 제가 뭘 여쭤봤냐면 어머니 아들 무슨 게임 하는지 알아요? 모른대. 같이 해본 적 없어요? 네, 없대. 해보세요. 그럼 아들이 좀 좋아할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게임하는 거 장르도 모르면서 엄마가 그냥 통제만 하면 약간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 업무도 모르는 낙하산 이사님이 와가지고 민준 씨 그거 2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 기본적으로 아들 교육이나 자녀 교육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의 자유를 쟁취해 나가면 문제가 돼요. 관계에서. 아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해가지고 결국 뭉캉 듣고 들어서 하는데 교육은 다 경험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사실 아까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사실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 애들은 안 믿어요. 경험으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단계를 갖고 민준아 해도 되는데 요거까지 해놓으면 아빠는 이 부분을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거였다라면 크면 클수록 협의해야 돼요.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팀원을 좀 다루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빠가 육아를 함에 있어서 나의 어떤 말하는 태도나 내가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어떤 것들에서든 아이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까? 신뢰는 아주 명쾌하게 봤을 때 약속의 영역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아버님들께 아이들한테 한 얘기는 가능하면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대한 아이랑 했던 약속은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시멜로 테스트라는 실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험을 보면은 만족 지원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머시멜로를 하나를 주고 너가 15분 참으면 하나 더 줄게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참아내요. 어떤 아이들은 못 참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나중에 참아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잘 이렇게 살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만족 지원을 해낸 부모들의 특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성공한 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와의 작은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지금 아빠가 참으라고 얘기했을 때 참고 나면 반드시 아빠가 말한 대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형성되게끔 가르치는 게 교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한테 제가 종종 드리는 이제 두 번째 신뢰에 대한 얘기는, 신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말로 하지 않는 무언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너가 잘못하더라도 아빠는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언의 약속들의 집합이 가족입니다. 제가 가끔씩 근데 요즘에 댓글을 보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아버님들이 이제 테스트론이 좀 넘치는 분들일수록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 놔줘야지 될 것 같은데 저한테 1시간만 주면 교정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뭐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한테 막 불경하게 하는데 절대 가만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아이를 무섭게 훈육할 때도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게, 내가 이걸 통해서 아이의 행동과 버릇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빠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훼손하지는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무섭게 했던 것들이 그 아이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네, 그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은 크게 이제 우리가 구두로 하는 작은 약속들,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 다음에 뭐 하자, 이런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무언의 약속들, 내가 아빠기 때문에 너한테 절대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약속들에 대한 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나는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들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 아이가 막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그리고 어머님도 가끔씩 나도 너 미워. 그래 혼자 놀아. 그럼 엄마 좋지.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할 때 가끔은 우리가 절대 깨지 말아야 되는 신뢰의 한 부분을 살짝 건드리는 문장이라서 저는 그 문장을 좀 불편하게 보거든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엄마 미워라. 엄마는 민준이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도 엄마는 너 사랑해. 엄마 봐. 엄마가 너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엄청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야. 단호하게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신뢰가 무언지를 부모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눈물 나네요. 나도 너 미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얘기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는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오늘 조금 화냈다고 애가 자존감이 확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조금 그런 말을 했다고 엄마 날 안 좋아하는 거야 이러진 않아요. 막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도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조금 못해도 항상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래도 뭐 사랑해 이거 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말을 좀 잘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말이 우리가 100번 얘기하면 99번이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기해보면 알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막 엄마가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반대로 엄마가 무섭게 혼내도 좀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뒤돌아서 막 웃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면서 더 화나죠. 또 한편으로 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너무 심했는데 얘가 금방 웃잖아요. 그럼 그래도 아직 나를 미워하진 않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번 하면 99번은 날아가는데 하나가 이상하게 낚시바늘처럼 탁 걸려서 이게 평생 가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기억도 안 나. 우리도 그런 말이 하나씩 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었는데 난 너무 상처되는데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엄마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말, 내가 그 말 안 남기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아이의 마음에 그런 말을 안 남기겠다. 그런 말을 안 남기려고 우리가 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막 힘들 필요는 없는데요. 잘못한 건 인정하고 빨리빨리 수정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인터넷에도 보면은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해줬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말 있어? 라고 했을 때 되게 눈물 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그림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것도 사람이라고 그렸단다. 이게 선생님 웃기려고 하셨던 건데 그게 어른이 됐는데도 그날의 면박을 못 잊고 살아가는 어른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망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에 방향이 계속 이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면 그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제일 많이들 걱정들 하실 텐데 우리나라 모든 부모가 다 아이들 공부 좀 더 많이 했으면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잘했으면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공부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분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숙제는 강제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숙제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아이가 선택하고 즐겁게 하는 느낌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가 선택한 것처럼 하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이걸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제를 꼭 믿어야 돼요. 아이들은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한다. 선생님 안 그렇던데요 우리 아이는? 근데 그 장르가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을 배운다가 다른 거죠. 하지만 배우고 싶다는 건 분명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과 얘가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한 다리를 놓는 게 교육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각자 꽂히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을 잘 다루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해야지. 뭐 인지심리학과 5가지 동기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는 이 하는 얘기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꽤나 심리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따라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되게 재미없기도 한 거예요. 같은 얘기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얘가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제가 똑같은 걸 가르쳐도 어저께 배운 건데 오늘 얘기하면 안 배웠다고 우겨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겠죠.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걔는 뭐 좋아하나요? 걔는 맨날 총 쏘고 막 배틀그라운드 아세요?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럼 걔가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한다? 이제 걔는 거기서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뭘 좋아한다라는 거 그 영역에서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걔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AK-47 소총이 있는데 여기는 탄창 하나에 총알이 30발이 들어가. 선생님이 적군을 만났는데 2탄창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총 몇 발 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눈이 달라져요. 알겠다. 눈이 바로 달라져요. 알겠다 정말. 네. 우리 때를 얘기하자면은 책 뒤에 공략지 펴놓고 디아블로 줄 쳐가면서 조던링은 어떻게 뽑는 것인가. 그 공부하는 게 이걸 내가 해봤거든. 그러니까요. 그것도 공부예요. 남자애들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를 보잖아요.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초학력 미달 남자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애들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키운다. 기초학력 미달로 갈 가능성이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럼 남자애들이 공부를 못하냐? 최상위권도 남자애들이 앞살이에요. 남자애들 성적을 딱 정리해서 얘기하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왜? 하던가 안 하던가예요. 그 차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 여자애들은 불안이 동기가 된다.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 못해가지고 반에서 생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머님들은 부족한 거를 메워주는 엄마의 전략이 꽤 둘의 정서에 맞아요. 아들은 있잖아요. 민주야 너 영어가 안 돼. 이런 접근이 내가 잘하는 과학 보여주고 싶은데 엄마는 이것도 안 보고 이게 핏이 안 맞아요. 더 어렸을 때는 평균을 고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 먹고 뭔가 선택해서 노력했는데 이루어지는 경험.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열심히 해서 자전거 타고 2발 자전거를 성공하는 그 경험. 그런 사소한 경험들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교육을 조금만 넓게 보면 풀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이라고 우리가 사실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대비에 대한 얘기. 우리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떻게 보이냐? 영업사원처럼 보여요. 놀 때도 그냥 놀 줄 아나. 막 놀다가 엄마랑 기차 놀이 할까? 칙칙폭폭. 근데 기차 영어로 뭐지? 트레인? 이게 뭐지? 막 영업사원 같이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를 의도를 갖고 대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그 깊이 있는 관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안정감 이런 거랑 점점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세운 로드맵에 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얘를 잘 살피고 얘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내가 보고 그거 안에서 최대한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되게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다라면 사람 못 만든다 이거든요. 아이가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아이랑 많이 부딪히고 힘든데요. 아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의 최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은 저는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시도를 해도 괜찮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이제 부모님의 편안함과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버님들의 유머 감각, 아버님들이 좀 웃음을 많이 주거나 위기가 있을 때도 좀 웃어넘기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이 아이를 되게 웃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다 우리가 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은 팀을 운영할 때도 비슷한 걸 느끼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팀원들이 의견을 내고 뭔가를 시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팀에서 어떤 의견을 내도 통용이 되겠다라는 안정감을 먼저 이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다 받아들여지겠다. 네. 채택된다가 아니죠. 받아들여지겠다. 어떤 의견을 내도 안전하다. 평가당하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러냐? 뭐 이런 말 안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팀원들과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이들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자기가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잘한다라고 계속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교육으로도 이어지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자존감은 쉽게 생각하면 나에 대한 셀프 평가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근데 이렇게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것은 뭐냐면 이 자존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걸 난 노력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이거 효능감에 대한 영역이고 또 하나는 나는 어느 그룹이든 사랑받고 인기 있고 그 소속될 수 있나? 이제 소속감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어느 쪽인가를 봐야 돼요. 난 효능감이 떨어졌나? 나 지금 소속감에 대한 의심이 있나? 이거 두 가지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효능감이 떨어져서 힘든 아이한테 민준아 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가 헛다리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안 통하겠군요. 아니 나는 지금 이것도 못하는 머저리라고 합체가 안 되잖아. 이 효능감에 어려움을 느끼는 엄마가 너 사랑해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고 민준아 너는 하면 뭐든지 잘하잖아 이런 얘기도 이제 또 핏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인간은 다 자존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근거를 갖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말 걸었는데 제가 얘기하면 쟤는 잘 들어주는데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대답 안 해. 이러면 이게 근거가 돼요. 나는 그럼 지위가 낮구나.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사실 말로는 못 올리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다 경험 기반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되게 쉽게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아요. 민준아 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아니 엄마는 엄마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애들은 나랑 안 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절대 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란 영역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영역이 경험을 설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짜든 진짜든 이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갈 만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아이가 소속되어 보는 경험, 이 아이가 결국 또래 그룹에 소속되어서 재미있게 놀고 웃어보고 내가 말 걸었는데 이 형이 대답해주는 경험이 있을 때 봐봐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맞아요. 효능감이 안 되고 막 이 로봇도 안 되고 막 달리기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엄마 잠깐 봐봐 숨 쉬고 봐봐 민준아 요렇게 뒤틀려서 다시 한번 해봐 되니 안 되니 숨 쉬고 한 번 더 하니까 돼 안 돼 요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럼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네요. 앞에 이제 그 친한 형들과 깔깔대는 경험을 만들어줘라가 이게 정서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다른 방법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게 만들어주라가 이게 효능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둘 중에 우리 애가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구분을 못해서고, 아이가 막 나 이거 잘했죠 엄마, 나 이거 되게 잘했어, 근데 막 하고, 민준아 잘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지, 민준이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항상 민준이 사랑해. 이런 경우는 어머님이 어렸을 때 내가 잘하든 말든 엄마가 똑같은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으셨던 분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내 욕구랑 아들의 욕구가 다르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내가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아들도 무조건 인정 욕구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가 나랑 다른 존재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게 보이거든. 이게 과제의 분리입니다. 진짜 오늘 여러 번 회사에 대한 예를 드셨지만 팀빌딩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유사하죠. 근데 그게 유사할 거라고 저는 오늘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팀빌딩, 온앤온, 리더십 대화 이런 거랑 너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능한 팀장님들이 집에서 자녀들과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긴 해요. 우리 애가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너의 곁에서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라는 걸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험이죠. 예, 우리가 신뢰를 줄 때 있잖아요. 누가 계속 옆에서 백날 막 말을 막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 아이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일상을 살면서 쌓아왔던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그럴 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어머님들이 오늘 훈육을 했는데 훈육이 잘 안 됐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얘가 막 갑자기 막 급발진하면서 엄마는 왜 엄마 맘대로만 하는데, 그랬을 때 어머님들은 되게 그날의 훈육을 떠올리거든요. 내가 뭐라고 말을 시작했지? 내가 뭐라고 했길래 얘가 이렇게 화가 났지? 이렇게 되새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날의 급발진 안에 한 일주일 전에 돌아봐야 돼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얘한테 신뢰를 잃었지? 저는 권위와 신뢰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이에게 좋은 말을 조금 더 남기려고 평소에 고군분투하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실수했다고 망쳤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방향이 조금 기울었다면 빨리 정상화하면은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이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쌓아왔던 일상의 시간에 곱으로 나오는 게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얘가 항상 내 뒤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저는 교육에서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걸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식인 초대석 최민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아이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어딘가 종이에 적어놓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지시죠.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